자, 앞에 뭐 2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보조선을 그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한데 아무데나 그는 그런 보조선을 이제는 쓰면 안 돼. 보조선은 딱 3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행 보조선, 수직에 대한 보조선, 그 다음에 이 원을 보조선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한데, 이 원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원을 생각하는 거. 그 자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점에 특수한 자취들이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할 거야. 특수한 자취들이 있는데 그게 직선이 되거나 원 2개밖에 없어. 직선 아니면 원인데, 그 중에서 이게 도대체 얘가 도대체 뭘 만들어내는 자취지? 라고 궁금할 때 직선 아니면 원으로 때려 찍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기본 요소가 길이와 각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이제 주구장창 계속 할 게 길이를 구하고 각을 구하는 여기 2개에 집중을 할 거야. 이제 각과 길이가 나오면 당연히 넓이는 뭐 그냥 거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요소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게 닮은 비라고 하는 게 이제 너희들 문제를 풀 때 약간 재능으로 나타나. 이 재능이 뭐냐면 이 닮은 비가 잘 보이는 친구들은 좀 유전적으로 타고난 친구들이에요. 나도 닮은 비 쪽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닮음을 억지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억지로 이제 찾아내는 거는 당연해요. 근데 이제 저절로 닮음이 이렇게 두둥실 그냥 이게 떠오르듯이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요거는 본인의 능력이 있는지는 이따가 확인을 하셔야 돼. 그리고 삼각형에 숨겨진 요소 중에서 뭐 삼각형은 뭐 기본적인 거야. 뭐 세 각의 합이 180도. 그쵸?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를 더한 게 남은 한 변보다 길다. 이런 게 이제 은근히 들어가면은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 생각하시고, 삼각형을 다루는 도구는 이제 우리 삼각함수 도형 쪽에서는 1순위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혹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한 번만 쓰고 갈게. 뭐 증명 과정이 막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증명 과정이 엄청 중요한 애들이 있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들도 있어. 근데 얘네는 증명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도형으로 본인이 조금 더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한 번만 쓰고 갑시다.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사인 법칙은 사인 법칙에 대한 정보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요. 사인 법칙을 일단 쓰면 사인 A 분의 각 하나와 변 하나에 대한 요 관계, 그 다음에 사인 B 분의 B가 사인 C 분의 C 각. 여기 이제 정말 중요한 애가 하나 들어가지.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보량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부분이 삼각형을 푸는 걸 배울 거야. 삼각형을 푸는 거. 그러니까 삼각형을 푼다에 대한 개념이 방정식을 푼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방정식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식이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식이 중요한데 이 방정식의 문자 개수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문자 2개짜리 방정식이야. 그럼 당연히 식이 2개가 기본적으로 따라와야지. 문자가 2개면 식이 2개여야 돼요. 근데 문자가 하나인데, 문자가 2개인데 식이 하나야. 그러면 이제 다른 조건들이 있는 거지. 뭐 정수 조건이든 이제 뭐 부정 방정식을 푸는 형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삼각형을 풀려면 정말 중요한 게 정보의 양이야. 첫 번째, 이게 정보의 양이 충분한가를 따져보셔야 돼.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봐봐. 사인 법칙을 쓰겠다라고 들어가면은 정보가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이 정보가 4개죠. 근데 정보가 4개인데 이걸 풀 수 있는 거는 이 정보가 3개면 나머지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어. 다시 정보가 이렇게 봤을 때 정보가 4개지만 정보가 3개가 있으면은 나머지 하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정보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얘는 정보가 3개잖아. 변 하나, 각 하나, 외접원 하나. 그러면은 요 각 하나와 변 하나의 정보가 있으면 얘를 찾아낼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요거 해서 C를 찾아낼 수 있고 그치? 정보가 요 3개이지만 2개만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정보 양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하나만 합시다. 여기
A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 코사인 제곱칙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보가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얘랑 얘가 필요합니다. 그죠? 세 개가 필요하네. 자, 그럼 정보량 입장에서 다시 이제 좀 삼각형을 서열을 좀 나눠볼게. 삼각형의 서열은 뭐냐면 그냥 우리한테 제일 편한 삼각형. 뭐 그냥 누구나 동의하듯이 우리한테 제일 편한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야. 자, 정삼각형은 정보 하나면은 모든 게 다 정보가 털어져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각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정삼각형은. 근데 정보가 하나야. 잘 안 나와. 그래서 문제에서. 자, 그 다음 순위로 이제 좋은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은 이 각 하나의 정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면 되냐면 한 개의 정보, 두 개의 정보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털어낼 수가 있어. 자, 여기 세타에 대해서 여기는 A의 이렇게 사인 세타, 여기는 A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각도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니까 직각삼각형은 정보가 두 개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털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보량이 두 개야. 두 개면은 돼. 그래서 되게 편한 삼각형이야. 이게 아니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뭐 A, B 이렇게만 돼도 여기 세타라고 세팅을 하고 정보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 피타고라스에서.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웬만한 삼각형들을 다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었던 이유야 이게. 자,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등변 삼각형은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이면 안 돼. 요거는 그냥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돼. 그치?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은 얘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직각삼각형으로 보셔야 돼. 정모양 입장에서. 그렇게 봐야 이게 도형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요 놈을 평가하는 게 일단 1순위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 중학교 때처럼.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라서 이제 정보양의 입장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정보양을 보면 사인 법칙을 쓰려면 여기 각 하나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뭐 B에 대해서 이 각에 대한 정보 나오면은 여기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보가 3개가 필요한 거죠. 최소한 3개. 3개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찾을 수 있고, 그럼 그러니까 왜 최소라고 했냐면, 여기에는 각이 정보가 있어도 이걸 찾아내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정보가 최소한 하나 정도는 3개 정도는 있어야 나머지를 짝꿍을 찾아갖고, 나머지를 찾아내고, 마찬가지로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요 부분, 빨간색 쪽 부분을 정보를 찾아내려면 마찬가지로 2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막삼각형, 아무렇게나 생긴 얘를 이제 풀어내는 게 이제 핵심이야.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오면은 이런 보조선은 사실 거의 안 그어요. 이렇게 수직에 대한 막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긋는 거는 거의 없어. 그래서 중학교 때 하던 것들은 이제 좀 이제 후순위로 밀어야 돼. 그래서 삼각형을 다루는 도구에서 1순위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피타고라스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능력이 된다면 닮음, 이런 걸 씁니다. 자, 뭐 이 정도 되고요. 직각삼각형에서는 이제 보조선, 기본 보조선은 여기 삼각형 기본 보조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수직 보조선, 이 정도는 이제 눈에 좀 익을 것이고, 이등변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거는 미적분 파트로 넘어가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경우가 좀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특이하게. 근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쓰던 보조선이야. 삼각형이 있으면은 수직을 만드는. 이거는 미적분에서 조금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변 사다리꼴이 상당히 많이 나와. 등변 사다리꼴이 뭐냐면 뭐 이렇게 사다리꼴 중에서도 특별히 얘랑 얘가 길이가 같은 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삼각형은 이게 원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보던가 아니면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이제 평행 보조선을 하나 그러고 나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이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에서 여기 보조선을 긋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 봅시다. 각의 이등분이
이게 도형 문제 나왔을 때 가계 이등분이 나오면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가계 이등분. 그리고 이쪽에 대한 부분은 가계에 대한 이등분은 봅시다. 중학교 때의 증명 과정은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고등학교로 넘어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의 증명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증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중학교식의 증명 과정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이게 M 대 N. 그 다음에 여기 네모, 세모 이렇게 봅시다. 가계 이등분이 되면 M 대 N은 이게 M 대 N. 네모 대 세모가 M 대 N.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증명하는 이제 방법은 평행 보조선을 하나 긋고 또 이렇게 또 하나를 평행하게 이렇게 긋고 나면은 동의가 이거의 엇값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여기가 n이 돼. 삼각형 닮음으로 들어갑니다. n 대 n. 이게 이제 중학교식의 증명 방법이야.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은 이거를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수학자들이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여기를 세타로 세팅을 합니다. 여기를. 자,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됐냐면 삼각형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야. 자, 이제 이따가 이제 삼각형의 각과 길이를 풀어내는 걸 계속 할 건데 자, 삼각형이 지금 두 개예요. 엄밀히 뭐 세 개인데 이렇게 왼쪽, 오른쪽 삼각형 두 개야. 왼쪽, 오른쪽 두 개의 삼각형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왼쪽 삼각형과 이거 되게 중요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뭔가 관계를 잡아야 돼. 그럴 때 너희들이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게 공통 부분이야. 공통 부분. 이게 문제 풀 때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통 부분이 별거 아니야.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공통으로 쓰고 있는 편. 그치?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공통으로 쓰고 있는 세타. 이게 왜 세타를 공통으로 쓰고 있냐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사인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거든. 사인 세타나 사인 파이 베이 세타나 같아져요. 그래서 공통 부분을 건드려. 공통 부분을 건드리고 이게 이제 근데 문제풀이 할 때 너무나 중요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도 문제 풀 때는 제로 다 풀어. 그래서 공통 부분에 집중하는 거. 그거부터 신경을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사인 법칙을 씁니다. 왼쪽 삼각형에다가는 이제 사인 점분의 요 네모 사인의 세타 분의 n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 삼각형을 보시면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사인 점분의 세모 사인 파이 베이 세타지 이거 분의 이렇게 n 이렇게 됩니다. 이걸 나눠요. 없어지고 이것도 같은 거지. 그래서 m 대 n의 비율이 네모, 세모의 비율하고 같아집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쓰는 증명 방법이야. 근데 증명 방법이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증명의 과정 속에 문제풀이를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야. 증명의 과정 속에 문제풀이 방법에 시작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툭 던져주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 이거. 이거 문제풀이 할 때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도형 문제를 풀 때는 공통 부분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 각을 느닷없이 세타로 세팅하는 거. 이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 여기 갑자기 느닷없이 세타를 세팅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너희들의 이제 선대 수학자들이 이렇게 증명을 했어. 그런 거 받아들이는 거야. 조금 느낌을 지금 저 뒤에 자료 있거든? 그거 챙겨서 보시고. 자, 요 부분에 성질을 조금만 더 갑시다. 가계 이등분이 여기가 m 대 n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그려봅시다. 자, 정리는 밑에 다 돼 있어요. m 대 n 삼각형의 면적도 m 대 n이 되지. m 대 n. 왜냐면 여기 네모와 세모의 이게 비율이 m 대 n이야. 지금 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여기가 m 대 n. m 대 n이니까 높이가 같은 상황에서 밑변의 길이 b가 넓이의 길을 만들어내지. 자, 그래서 가계 이등분이 되면
이거는 뭐 가계 이등분뿐만이 아니고 너희들이 도형을 다룰 때 특정 요소 있지, 특정 요소를 세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 삼각형을 푸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각과 길이를 풀어내는 거야. 각과 길이. 그래서 각에 대한 요소와 길이에 대한 요소를 좀 분리를 하면 좋아. 각에 대한 요소와 길이에 대한 요소를 분리하고 삼각형의 요소 중에서 이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넓이를 또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나오면 이 넓이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세 개 정도 이렇게 분리하시면은 딱 눈에 보입니다. 길이에 대한 요소는 mn, 여기도 m 대 n, 넓이 요소는 m 대 n, 뭐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하시면 돼요. 이걸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볼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너희들이 문제 풀다가 외심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되게 헤매거든. 외심 나오면 왜냐면 성질이 많잖아. 외심 하나만 살짝만 해볼게. 외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 이제 좋냐면 이거를 나눠. 일단 첫 번째 각과 길이로 나눠요. 자, 길이에 대한 요소 볼게. 외심이니까 길이에 대한 요소는 뭐 이런 거. 그치? 길이에 집중하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뽑아져 나오는 정보가 더 빨라져. 하나를 집중을 하면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를 머릿속에서 집중하는 게 잘 안 돼, 이게 머릿속에서.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세요. 자, 길이 요소. 그 다음에 수선의 발 뭐 이렇게 내리는 거 정도는 이게 합동이 된다. 이런 정도는 뭐 그냥 기본 보조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에 대한 요소를 생각을 할게. 뭐 합동 부분에서는 이제 보조선 구현이가 됐고, 외심에서 각에 대한 정보는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죠.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가 2배. 그래서 여기 각을 2배 하면은 이렇게 돼. 내심도 이형 왔으니까 해봅시다. 내심. 내심도 각과 길이에 대해서 집중을 해봐요. 각과 길이에 대해서. 자, 길이는 여기 이렇게 이게 같아. 각에 대해서는 여기다 보조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얘 갖고 얘 갖고 얘 갖고 이렇게 되죠.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데 뭐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따가 이제 문제 풀이 시간을 조금 줄 건데 아니 외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게 중간에 잘 안 풀려. 문제 풀다가 막혀요. 다. 뭘 써야 되지? 계속 생각을 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그 과정 자체는 좋은데 시험 시간 때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외심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머릿속에서 바로 정보를 뽑아내는 그 훈련을 해야 돼. 그냥 이거를 한 5분, 10분 동안 풀어서 답이 나오면은 사실은 시험 시간 때 이 도형 문제를 버려야 되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이 정보들을 머릿속에서 빨리 뽑아내는 훈련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분리하는 거야. 각과 길이에 대한 정보들을 분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밑에 또 써있는데 이 각에 대한 분리가 이제 내심에 대한 작도 방법하고 똑같죠. 여기 각을 2등분 하면은 여기 이제 원이 하나가 생긴다.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로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길이를 x 라고 놓으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m 대 n이었잖아.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큰 삼각형 하나가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에 대한 넓이 2개로 나눠진다 라고 해서 여기 4번 내용에다가 써놨어요. 근데 이게 세타가 여기를 세타로 놓으면 여기도 세타가 되고 전체가 2세타가 되니까 사실 수원에서는 이 각에 대한 부분이 2배가 되는 관계식 자체가 없거든. 수원에는. 그러니까 미적분에는 있어요. 200의 공식 이래갖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30도짜리 혹은 60도짜리 45도짜리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좀 쉬운 각도가 이런데 이제 등장을 해. 그렇게 하면 이제 풀어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각의 이등분을 배우잖아. 그럼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각의 이등분을 문제에서 숨겨요. 이게 각의 이등분을 숨기는 걸 이제 할 거야. 각의 이등분을 숨기는 이제 제일 쉬운 도형은 이렇게 숨기지. 내저번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쑥 원의 중심. 그럼 당연히 여기 각이 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5, 여기가 3이야. 그럼 이 길이 b가 5대 3 이렇게 된단 말이지.
여기에 각 하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코사인 제곱식으로 얘를 찾아낸 다음에 이쪽 길이는 얼마 이렇게 묻는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이제 가볍게 숨겨낸 것 안에서도 이제 각의 이동 이런 거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갑시다. 근데 지금은 머릿속에 각의 이등분이라는 생각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갖고 이게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 풀어라 했을 때 각의 이등분이 잘 안 보여. 힌트를 안 주니까 지금은 막 이제 각의 이등분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도형을 보면 각의 이등분을 계속 보려고 하니까 잘 보이거든.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자, 마름모 하나 해볼까요? 거기 있는 거. 자, 여기 안에다가 마름모를 이렇게 집어넣어. 마름모 성질은 어떻게 되지? 내변의 길이가 같은 거. 내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각도가 60도인 여기 3, 6, 0. 그래놓고는 문제에서 빨간색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사실 중학교 도형이에요. 이거는 고등학교 도형으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중학생들도 풀 수 있는. 자, 이런 숫자들은 보이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이런 감각이라 그래. 6과 3에 대해서 60도. 맨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되는 거는 대제. 이게 안 보였다.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걱정 안 해도 돼. 코사인 제2법칙 쓰면 돼요. 코사인 제2법칙 쓰면 돼.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봤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 있어. 그래서 여기가 3, 또 3이 일단 전체가 돼. 자, 마름모 하면은 방금 전에도 얘기해서 마름모 하면은 내면의 길이가 같아. 그것만 있나? 아니지. 마름모는 대각선 이렇게 그으면은 각을 이등분해요. 각에 대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길이에 대한 요소를 내가 적당히 썼는데 뭔가 안 나온다면은 각에 대한 요소를 안 써서 그래. 그래서 각을 써야 돼. 길이와 각에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가 각의 이등분이니까 요 길이를 1대 2로 내분을 해요. 여기 2루트 3이 되지. 물론 이제 이게 미적분 문제에서 끌고 온 도형인데 미적분 도형에서는 더 쉽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수원이니까 자, 한 개 더 해볼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현을 하나 그렸어. 자, 여기 중요해. 여기 현의 중심, 현의 이등분이 되는 이 점을 M이라고 하고, 여기에 C라고 하는 애를 그립니다. 여기에다가 선을 이렇게 C와 M을 연결했어요. C와 M을 연결했어. 그리고 여기가 A 대 B. 그래서 여기 길이가 A 대 B가 됩니다. 문제풀이 할 때 이 과정이 이제 빨라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게 여기 현에 대해서 여기 호를 이등분하는 점을 찾았으니 여기가 이제 원주각에 의해서 각이 같아지고 각이 같으니 A 대 B가 A 대 B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없죠. 자,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문제풀이 하면서 또 보도록 합시다. 자, 4페이지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우선 순위는 아니야. 변의 중점, 이거 무게중심 작도법이죠. 변의 중심을 찾는 법. 무게중심 작도법.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 가볍게만 보시면 왼쪽, 오른쪽 면적 같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과서상에 들어가 있긴 한데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이게 은근히 좀 쓰이긴 해요. 은근히. 그래서 한번 보세요.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코사인 제2법칙, 그 다음에 파푸스. 이 정도까지는 내신을 준비하는데 파푸스는 상당히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x제곱, z제곱이 2배, y제곱 더하기 bn의 제곱.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은 굳이 안 써도 돼요. 코사인 제2법칙을 또 쓰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뭐 문제를 한 줄이라도 적게 쓰려면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선해발, 요거는 수선해발 작도는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길이들을 따낼 때 좀 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아무점. 이 아무점은 이제 삼각형, 아까도 했지만, 공통편, 공통각에 대한 세팅으로 얘를 세타와 파이 빼기 세타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이게 뭐, 알파 대 베타, 요쪽은 5번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는 이제 안 하고, 나중에 내신을 할 때, 이게 진짜 빠르게 문제풀이 할 때 이제 쓰는 건데, 한 개만 해볼까요? 지금 알려줘도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튕겨나가.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 일단 합시다. 그래. 뭐 이번에 또 하고 다음에 또 하면은 또 기억이 나겠지. 진짜 많이 쓰이는 관계예요. 이거는 이제 통짜로 외워놓으면 좋아. 근데 나는 이거 잘 못 외우겠다 싶으면 정문법으로 푸시면 돼.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일반화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 그림이 잘 예쁘게 그려져야 되고,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를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여기 A, B. 삼각형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 알파, 베타를 각을 쪼개놨고 길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결론이 여기 길이가 A의 사인 알파, 이게 비율이야, 비율. 그 다음에 여기가 B의 사인 베타, 이렇게 비율이 나눠집니다. 각의 이등분도 아닌데 이렇게 돼요. 이제 이거에 대한 증명은 뭐 별거 없어요. 진짜 딱 한 줄만 쓰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각삼각형을 만듭니다. 수직, 이렇게 수직, 이렇게. 자, 이 길이가 지각삼각형에서 A의 사인 알파가 되지. 길이 자체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 B의 사인 베타가 돼요. 이렇게 봤더니 삼각형이 얘랑 얘가 닮음이야. 그치? 닮음이니까 빗변의 길이도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에 대한 비율도 A 사인 알파 대 B 사인 베타가 돼요. 내신할 때는 이제 이런 삼각형이 진짜 그냥 주구장창, 수능에는 잘 안 나와. 그래서 수능이 잘 안 나오는데 내신할 때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요 틀 자체를 외워버리고 그냥 밀어붙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거 합시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이등변 삼각형인데 각이 알파 베타로 이렇게 좀 나눠졌어. 그럼 당연히 요 길이 B 대 요 길이 B는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돼요. 왜냐면 여기 A, B가 동일하니까 비율에서 날려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이 이렇게 나눠지면 밑변의 길이 B가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로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증명을 굳이 하자면 이게 처음에 했던 각의 이등분 할 때 했던 여기 세타, 파이 빼기 세타로 다 증명이 돼. 다 증명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너희들 셀이나 뭐 블랙라벨, 뭐 1등 급수와 그냥 기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같은 걸 볼 때 이제 종종 나오는 이제 모양이니까 뭐 그때 많이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각의 이등분은 뭐 그래서 각의 이등분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은 상황이 된 거고 요거랑 요게 이제 같아져서 A 대 B로 나옵니다.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변의 중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법칙을 써갖고 뭐 이거 3번은 한번 직접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아까 했던 증명 방법은 다 알려줬으니까 쓸 사람은 이런 거를 이제 테크니컬하게 쓸 사람은 확실하게 쓰시고, 그러니까 어설프면 이게 안 돼. 어설프면 완전히 머릿속에 외워버리든지, 나는 이거 외우는 거 좀 별론데 하면은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때 맞춰갖고 증명하면서 문제풀이 하시면 됩니다. 자, 5페이지 가봅시다. 5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뭐 보조선에 대해서 내접원, 외접원, 그 다음에 3번 저평각이죠. 저평각 정도는 까먹어갖고 이거는 한번 그리고 가볼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ABC 있고 각에 대해서 여기를 세타로 보시면 여기가 세타가 되지. 그다음 여기다가도 접선을 만들면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자, 저편각이 가끔 나와요. 중심각과 호의 길이 관계 L은 R세타 뭐 이용하는 거고 5페이지에 보시면 원주각 중심각의 관계 뭐 이거는 뭐 기본이고 자, 원 안에 사각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각형이 일단 나오면 마찬가지예요. 길이에 대한 관계, 각에 대한 관계 계속 생각해. 길이가 여기가 세타면 파이 빼기 세타. 그래서 길이랑 각이랑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냥 문제풀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요. 자, 뭐 등변사다리꼴은 아까 했었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직각삼각형을 숨겨놓은 거예요. 아니, 원을 숨겨놓은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원을 숨겨놨어. 근데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가 수직이래.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래요. 이 정도가 되면 여기 이제 원이 이렇게 보이면 좋지. 원이 이렇게. 그래서 원을 숨기는 방법들이 저런 수직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숨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직각을 숨기기 위해서 숫자로 숨기죠. 3, 4, 5 피타고라스 숫자 같은 거를 숨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을 3개를 가지고 이쯤에다가 넣어서 중점, 얘는 중점, 점 3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같다. 이 길이 같아.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수직이 되거든.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게 원이라서 그래. 원이라서 그래.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R에 대해서 원 위에 있는 점이 돼서 수직이 되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숨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여기가 30도래. 이렇게도 30도래. 이게 원주가 성질에 의해서 어쨌든 이런 원이 슬쩍 보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에는 뭐 그림이 엄청 많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내신에서 전교 1등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 그림이 9개거든? 이거 다 외워서 적용할 수 있으면 되고 나 이거 외우는 건 무리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 3개 정도에다가 기본기로 승부를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활선 정리지 활선 원을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 선에 대한 정리를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네. 요게 이제 두 번째 그림 A 곱하기 B가 C 곱하기 D. 이게 접선이 됐을 때도 뭐 마찬가지고 이거의 제곱은 5 곱하기 5. 이게 원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뭐 마찬가지죠. 5 곱하기 5는 5 곱하기 5. 자, 그래서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 경시나 뭐 이런 쪽에 나왔던 도형들이라 그냥 눈으로만 뭐 한 번씩 보시고 궁금하면 증명을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7페이지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게 닮음을 그냥 훈련시키려고 한 건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8페이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써놨고요. 사각형의 면적. 이 사각형이 희한하게도 이제 그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증명은 뭐 어렵지 않게 여기를 세타로 놓았을 때 이 길이가 P, 여기가 Q. 그러면 2분의 1 PQ 사인 세타 이렇게 되거든. 이제 이거 증명 방법은 간단하게 이제 평행 보조선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하면 여기 세타가 이쪽으로 세타를 가고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P가 되죠. 전체 큰 사각형의 절반, 이거의 절반, 반반 되니까 전체 사각형의 절반이다 보시면 되고. 자, 5번에 나와 있는 넓이 공식이 있어요. 5번에 나와 있는 S는 4R분의 ABC, 뭐 S는 2R 제곱의 sin A, sin B, sin C. 이거는 수능에는 의미는 없어. 수능에는 의미 없는데 내신에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뭐 어쨌든 한 10초라도 문제를 빨리 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뭐 이런 거 다 외워놓고 푸는 겁니다. 뭐 4번의 헤론의 공식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중요하고 3번은 많이 쓰이죠. 이거 3번은 뭐 수능까지도 쓰긴 하는데 수능에서는 1번, 2번, 4번은 안 써. 자,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숫자 형태가 있어요. 코사인 제곱식 이런 거에 357 이런 숫자들은 숫자에 진짜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뭐 내신을 할 때는 외워놓는 게 좋아.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코사인 제곱식을 써볼게. 네모 제곱은 25 더하기 9 빼기 코사인 120도니까 2분의 1이 되죠. 25랑 9랑 30 뭐가 좀 이상한데? 25 9 이게 없어져요. 이렇게 쳤어요. 15 이렇게 하면 49가 나오지. 여기가 7이 됩니다. 7. 그래서 3과 5 이게 약간 피타고라스 숫자처럼 3, 4, 5처럼 3, 5, 7, 120도 이게 이제 예쁜 숫자가 나오니까 내신 책이나 아니면 뭐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 보면은 이 숫자를 조합해서 많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7, 8, 13 7, 8, 13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 조합이 몇 개 없어요. 예쁘게 나오는 숫자 조합이. 그래서 여기를 뭐 6, 10 이렇게 되면 14 되고 이런 이제 비율들을 알면 피타고라스 숫자처럼 알면 이득이 좀 있습니다. 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몰라도 되고 내신에서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단 몇 초라도 줄이겠다 하면 외우고 가는 거야. 뭐 내신은 그래서 암기에 대한 싸움이 좀 있어요. 자, 기본적인 거를 몇 개를 해볼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 앞에 있는 1번에서 9번이죠. 1번에서 9번을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힌트를 조금씩만 줄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포인트만 줄 테니까 자, A, B가 여기가 길이가 3이고 예. 그 다음에 이게 각을 반만 나눴으니까 여기 30도, 여기 30도, 60도에 대해서 AP의 길이를 구하시오 해서 이거 구하래 이거. 뭘 구하는 거야? AP 맞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면적을 동일하게 이제 가는 부분이 이거는 아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중점이 되면 면적이 같아지는데 가격 이등분이니까 이 면적의 비율이 3대2 이 정도는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문제랑 상관없이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얘를 그냥 정말 단순하게 면적으로 표현을 해줘요. 이 전체 면적 삼각형의 면적으로 하면 2분의 1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 60도 근데 이거를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을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1번을 봐보시고 자 2번 네, 힌트만 조금씩 줄게. 여기가 60도로 걸려있네요. 여기가 16이라는 길인데 문제에서 P가 선분 A, B를 여기가 A고 B를 여기를 5대 3으로 내분하니까 16이라는 길이를 그냥 나누면 되죠. 여기 10이 되겠지. 여기 6이 되고 5대 3으로 자 목적이 뭐냐면 BC의 길이를 구해야 돼.
요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생각을 해봐요. 60도에 한쪽 길이밖에 없는데? 그치? 나머지 길이를 이제 어떻게? 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건 무리야.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제 풀 때 계속 분리를 해. 60도 알고 있어. 이 각 모르겠고, 이 각도 모르겠고. 그럼 다시 생각합니다. 각에 대해서는 더 찾아낼 게 없으니 길이를 이제 후벼파는 거야, 길이를. 길이 쪽을 생각하면 이게 어쨌든 내심이니까 여기가 6이 되죠. 여기가 10이 되고. 나머지 길이 모르니까 이게 x라고 해.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방정식 풀 때는 방정식의 미지수 개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여기 60도, 이렇게 16, 여기 미지수 10 더하기 x, 6 더하기 x. 미지수가 어쨌든 하나죠, 하나. 코사인 제2법칙을 풀면 식이 하나가 만들어져.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방정식을 풀면 돼. 미지수 하나예요. 식 하나 나오지. 미지수 하나, 식 하나. 그럼 거기에서 풀린단 말이야. 코사인 제2법칙을. 거기까지만 힌트를 줄게. 자, 그 다음에 3번. 이 풀이를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게 이게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유를 뺏는 거라서 문제풀이에 대한. 그래서 조금씩만 줄게요. 자, 뭐 길이 요소들이 있고 10, 14, 12. 이때 단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단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쨌든 길이 요소가 있어야 되지. 여기가 딱 접하는, 이쯤이 접하는 거네요. 그림상. 자, 길이 요소들을 표현을 합니다. 반지름을 표현을 할게요. 참, 이게 뭐 푸는 방법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푸는 방법 자체가 요 R을 구하면 끝나는 거야. 요 R을. R하고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일단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어요.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다는 얘기는, 여기 각에 대한 정보, B에 대한 각의 정보, C에 대한 각의 정보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코사인 제2법칙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러면, 길이는 다 나왔으니까 끝났고,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 각을 어떻게 이제 R하고 연결시킬까? 그 고민을 하셔야 돼. 이 그러니까 각에 대한 정보와 이 R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아니면 길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R로 연결시킬까? 그거조차 안 되면 그때 생각하는 게 이제 넓이에 대한 요소예요. 넓이. 그래서 길이, 각, 넓이 이 세 개를 삼각형을 풀 때 계속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넓이를 이용해도 뭐 가능은 하는데 이렇게 큰 넓이에다가 여기까지만 딱 힌트를 줄 테니까 이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삼각형의 넓이를 왼쪽 오른쪽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그렇죠? 삼각형 전체 넓이를 딱 구하시면 되는데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풀이를 이제 삼각형의 풀이가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 그 이유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야. 뭐 이런 방식으로 일단 시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멍 때리지 말고